2024년은 갑진년으로 용띠의 해이다. 토끼띠는 오행으로 묘목에 해당하여 2024년의 용인 진토와 만나 반한살이라는 특별한 기운을 품게 된다. 이 기운은 정묘생, 기묘생, 신묘생, 계묘생, 을묘생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2024년에 반드시 만들어내는 신살이다. 반한살이란 12신살 중 하나로 이름에 죽일 살이 들어가 있어서 다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나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사주명리학은 계절의 변화와 천문학에 따른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그 본질 속에는 반복되는 주기성을 갖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사주란 반복되는 주기에 따른 고찰인 것이다. 이처럼 현재 내가 어떠한 큰 흐름 속에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의미를 두고 현재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과 피해야 할 행동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반한살이란 한자로 매달릴 반, 안장 안을 쓰며 높은 말 한 장 위에 앉아있는 형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명예와 직위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의미하여 안장살이라고도 불린다. 이와 같이 반한살은 성공과 권력의 상징으로 마치 전쟁터에서 빠르게 달리는 장수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부와 명예를 얻는 강력한 에너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속도를 너무 높이게 되면 결국 말의 체력이 고갈되고 내리막길이 시작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반한은 말을 치장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과도한 치장은 겉모습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다른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좋은 기운이 흩어져서 결국 명예와 직위를 모두 잃게 될 수도 있다. 즉, 말 한 장에 앉아 있다가 떨어질 위험도 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헛된 욕망과 허영심을 버리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고 올바른 길을 걸으며 살아야 한다. 자만하지 않고 사치하지 않는다면 부와 명예를 모두 얻을 수 있으니 매사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올해는 바쁜 일상 속에서 소홀했던 개인적인 일들을 돌보고 자신의 성취를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며 2024년은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것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살아도 좋다. 즉, 올해는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 2024년 토끼띠들을 감싸고 도는 반한살의 기운은 토끼띠에게 심신을 치유해주는 보약이 될 것이며 그동안 계속해서 힘차게 달려왔다면 이제는 잠시 멈춰서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올해 이런 토끼띠의 반한살을 활용하여 상승의 기운을 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예로부터 왕족과 부유한 사람들은 보석과 장신구가 기운을 보호하고 상승시킨다 하여 평소 늘 착용하였다. 특히 손가락에 낀 반지는 재물운의 상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배를 이어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석의 제대로 된 사용법과 자신의 기운에 맞는 것을 고르는 방법을 몰라 대부분 잘못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당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무작정 값이 비싸다 하여 좋다거나 값이 저렴하다 하여 나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다른 능력이 깃들어 있는 보석을 자신의 기운과 알맞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2024년의 토끼띠에게 상승의 기운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보석과 그 기운을 이용하여 재물운을 끌어올려주는 놀라운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4년 그 어느 때라도 이 보석의 모든 기운을 최대로 발휘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면 올 한 해 부와 번영은 반드시 넘쳐나게 될 것이다. 토끼띠인 사람들에게 올해 반한살을 활용하여 상승의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행운의 보석은 아쿠아마린이다. 아쿠아마린은 경이로운 바다의 보석으로 바다의 맑고 푸른 빛깔을 그대로 담고 있다. 바다의 신이 가장 순수하고 맑은 물결을 모아 인어에게 선물하였는데 어느 화사한 봄날에 인어가 치장을 하다가 보석함에서 실수로 흘린 물결이 아쿠아마린이 되었다는 아름다운 전설이 있는 보석이다. 아쿠아마린은 기원전 400년부터 인간의 삶의 깊숙이 자리 잡아왔다. 고대 로마인들은 아쿠아마린이 적대감을 해소하고
원수마저도 친구로 만들어준다 하여 몸에 지니고 다녔으며 결혼할 신랑이 가장 좋은 날 아침에 신부에게 선물로 주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기도 하였다. 그리스와 로마의 선원들은 항해 중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부적으로 아쿠아마린을 사용하였으며 바다의 정령들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다. 중세 시대에는 아쿠아마린이 탁월한 통찰력을 부여하고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힘이 있다 하여 많은 이들이 몸에 지니고 다녔다. 이처럼 아쿠아마린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신화이며 그 신비한 힘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보석이다. 아쿠아마린의 신비한 푸른 빛은 천상의 기운을 담은 듯 모든 토끼띠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로운 바다처럼 잔잔하게 만들어준다. 이 영롱한 보석은 토끼띠 사람들의 내면에 숨겨진 스트레스와 불안을 씻어내고 마음의 평안을 선사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아쿠아마린을 몸에 소지함으로써 토끼띠 사람들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어둠의 세력이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와 같이 토끼띠 사람들을 지켜주는 수호의 보석이다. 또한 아쿠아마린을 가지고 있는 토끼띠 사람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편안함과 안락의 기운을 발산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토끼띠 사람들은 주변인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아쿠아마린의 힘은 토끼띠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토끼띠 사람들의 운명을 맑은 푸른빛으로 물들게 하여 부와 번영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이 행운의 보석 아쿠아마린은 그 자체로도 토끼띠의 몸에 기운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만 금과 함께 착용하게 되면 그 힘이 더욱 크게 발휘된다. 옛 기록들을 살펴보면 금은 기운을 보호하고 상승시켜주는 최고의 도구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행운의 보석은 반드시 금 장신구에 상감하여 매일 착용하고 다니라고 권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착용 방법을 알지 못해서 그 기운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잘못된 사용 방법으로 인해 운을 하락시키는 경우도 많다. 운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반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운의 상승을 위한 반지 착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만약 재물운이 넘쳐 흐르길 바란다면 약지에 반지를 껴야 한다. 약지는 모든 손가락의 근육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다른 손가락의 움직임도 좌우할 수 있는 화합을 의미하는 손가락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약지는 모든 기운이 모이는 곳이며 번영운과 재물운을 살려주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오른손잡이는 왼손에,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 안쪽에는 반드시 소원을 적어두는 것이다. 그리하면 약지에 모인 기운들을 극대화시켜 재물운을 끊임없이 상승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